오늘은 고대 왕국 고구려의 역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과 남북한 사이의 이 갈등, 이게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고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치열하다는 뜻이겠죠. 총성 없는 전쟁. 이 표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이게 그냥 오래된 과거 얘기, 학자들끼리의 토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한 나라의 정체성, 더 나아가서는 영토 문제까지 걸려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갈등입니다. 자, 그럼 이 전쟁의 핵심, 그게 대체 뭘까요? 바로 고구려사입니다. 자료를 보면 중국이 자신들의 동북 지역,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고구려 역사를 아예 자기네 역사 안으로 집어넣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의 가장 중심에는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인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과연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동북공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 동북 쪽 국경 지역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연구하는 그런 학술 프로젝트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핵심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새로 쓰는 거였죠. 이 프로젝트 규모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5년 동안 쏟아부은 돈이 무려 200억 위안.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조 원입니다. 3조 원. 아니, 역사 연구 하나에 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그 3조 원을 써서 대체 무슨 주장을 펼쳤을까요? 여기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째, 고구려는 그냥 중국의 수많은 지방 정권 중 하나였다. 둘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수나라, 당나라와의 그 엄청난 전쟁 있죠? 그거 그냥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내전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역사는 사실상 신라 때부터 시작된 거고, 지금의 고구려 영토, 그러니까 우리 북쪽 땅은 원래부터 중국 땅이었다,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이건 역사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는 거죠. 자, 이런 주장들이 그냥 학자들끼리 그랬을 수도 있겠다 하고 넘어갈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자료에서는 이게 우리 한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 전체를 뿌리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아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영향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세요. 고구려가 중국 지방 정권이 되면 우리 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축 하나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사가 신라부터 시작한다? 수백 년의 역사가 통째로 날아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북한 땅이 원래 중국 거였다는 주장은요, 지금 우리가 긋고 있는 국경선의 역사적인 근거 자체를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결국 이 자료의 분석대로라면 이건 한국사를 중국의 종속된 역사, 그러니까 속방의 역사로 만들어버리라는 시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자료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 왜곡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역사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도전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소리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자료에서는 아주 침착하고 또 용의주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전략적 대응 방안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우리도 전문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 기반부터 탄탄하게 다져야 한다. 둘째, 이 분야를 이끌어갈 젊고 똑똑한 차세대 전문가들을 키워내야 한다. 셋째, 우리끼리만 주장할 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같은 다른 나라 학자들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만큼이나 예민한 북한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탄탄한 연구와 외교로 장기전을 준비하자는 거죠. 특히 여기서 남북협력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중국의 주장이 북한의 역사관도 정면으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주체사관이라고 해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고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동북공정은 그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 드물게 남과 북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통의 과제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자료에서는 바로 코앞에 닥친 정말 시급한 과제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갈등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대체 그게 뭘까요?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입니다. 당시 북한과 중국이 거의 동시에 고구려 고분벽화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전 세계가 고구려는 이 나라의 역사구나 하고 공인해주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세요. 만약 북한 것만 단독으로 등재되면 국제적으로 한국의 역사로 인정받는 거죠. 반대로 중국 것만 되면 중국 역사라는 인식이 강해지겠죠. 둘 다 등재되는 경우에는 고구려 역사의 정체성이 그냥 애매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이때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한 행동을 촉구합니다. 바로 우리 남한이 북한의 단독 등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고구려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응책이라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역사가 어떻게 지금 우리의 영토와 국가 정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생존의 논리를 개발해야 할까? 역사를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이 묵직한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